자기 일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좋아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Yeah, we should not never let the happiness go because the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말합니다. 만성적인 욕구 좌절로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겁 많은 패배자 유형이다. 이들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성취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 번의 패배가 쌓이면서 늘 자신감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불공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흥분한다. 상상 속에서나마 힘이 센 사람이 되어 복수를 즐기는 이들에게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게시판은 또 다른 상상의 터전이며 배설의 공간이다. 이들에게서 삶의 위안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다.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큰 사람을 공격할수록 자신의 위치 역시 높아지고 그와 동급이 된다고 착각한다. 손흥민의 모든 영상이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를 잘한다 못한다를 넘어 혐오에 가까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구라는 인기 스포츠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국가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손흥민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국뽕이 되어야 하고 자신과 같은 혐오주의자들이 정상이길 바라며 규합합니다. 물론 연예 게시글에선 또 다른 타깃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지는 날의 경기 자체보다 댓글창을 보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채널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전염되실 필요가 없고 부디 축구라는 장르가 더 큰 스트레스의 주범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악플러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디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모든 부분에서 내일이 더 나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분명 주변인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어느덧 주변 모두의 응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21년 7월 토트넘과 손흥민은 재계약에 합의했었고 클럽과 선수는 같은 날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손흥민은 인스타를 통해 이렇게 멋진 클럽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기쁘다로 시작하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작 인스타 게시물 하나로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메시지들, 심지어 월드컵을 앞둔 출사표마저 기자가 2차 가공한 언어가 아니라 SNS를 통해 직접 밝혀왔던 과거와 이번 1년 연장 옵션 이후의 풍경은 조금은 다른 상태입니다. 토트넘과의 1년 연장에 관해 그가 직접 발언하지 않는 이상 그의 감정에 대한 기사들은 언제나처럼 기자들의 추측이고 분명한 것은 2021년 7월의 계약서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었던 부분입니다. 그의 계약서 원본은 보지도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디테일이 궁금했고 1년 연장 관련 기사가 반년 가까이 수백 개가 생성되었지만 직접 내용을 읽고 사인했던 손흥민 본인에겐 사실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옵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트넘 팬들은 클럽이 1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계약이 만료되도록 내버려두고 다음 클럽과 좋은 계약을 성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들은 그 정도로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상업적인 축구계에서 비이성적인 내용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마도 일부 한국 팬들도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을 가졌던 이유는 선수가 클럽에게 해준 것이 많다는 감정 때문이었고 돈으로 굴러가는 축구계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전성기를 낭비했다. 그의 커리어에서 마지막으로 빅클럽에 합류하여 트로피를 들 기회이고 그는 이미 토트넘에 모든 것을 바쳤으며 토트넘은 리빌딩을 하고 있다. 손흥민 편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주시하면 그들은 거대 자본이 바탕이 되는 축구계에서 선수의 입장을 철저하게 개인의 감정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직장인들은 큰 조직, 사회, 가끔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는 전쟁에도 참여한 사람들이므로 허구가 아닙니다. 대를 위해 평생을 바친 개개인들,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과 달랐던 노동자들, 그들이 영국 축구의 코어이고 아시다시피 PL 대부분의 클럽 창단 스토리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축구가 있습니다. 골프, 테니스와 달리 축구는 부자들의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래 일한 직원의 헌신을 대기업이 알아봐주고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의 마지막 길에 행정적인 배려를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동화입니다. 축구를 통해 언제나 낭만을 꿈꿔왔던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판타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하지 않았다면 손흥민은 FA로 여름에 떠났고 클럽은 이적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옵션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실행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이기 때문이고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 없는 회사는 도태됩니다. 그들의 기준은 선수마다 달리 적용되지 않았고 10년이 넘게 동일했으며 손흥민에게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클럽이 손흥민을 통해 벌었던 수익들을 감안하고 마지막만큼은 기업이 아니라 축구단이길 바랐던 일부 사람들의 바람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1년 연장 이슈는 감성과 이성의 대결이었고 거대한 기업과 소시민들의 의견 차이였으며 손흥민 입장에서 남은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마치 자기 일처럼 그의 계약 상황에 열변을 토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군대에는 용병이 있었고 돈을 받고 무력을 선사했습니다. 현대 축구에도 오직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들이 있고 클럽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용병들의 활약과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용병이 아니라 지켜보는 팬들과 동화되고 로얄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팀의 이익보다 이 사람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발상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선수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흔적입니다. 결국 선수 스스로가 자신을 용병으로 만들 수도 사랑받는 선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응원, 자기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손흥민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손흥민 인생의 영광 1위로 선정하는 득점왕 트로피보다 자신을 득점왕으로 만들어주겠다던 동료들의 마음에 더 행복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우라 선수 들어오면서 득점왕 만들어줄게 이랬나 저랑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에 계속 나가면서 경기에 못 뛰는 과정 상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마웠고 저도 그 위치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런 게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진짜 득점왕 탄 것보다 그게 저는 더 좋았어요. 자기 일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좋아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질만 좋고 돈 외의 곳엔 의미를 두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로만 그를 응원한다는 팬 가운데에도 트로피나 돈만을 주시하고 그의 감정은 바라보지 않으며 손흥민이 높은 주급을 받거나 트로피를 받는 걸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호사를 대리만족하고 싶어합니다. 그 기준에서 손흥민은 용병이 되어버립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채워주기 위해 살아가는 인형이기도 합니다. 1년 연장 옵션이 어리석었다고 열변을 토하며 선수의 판단력을 문제 삼는 코스프레 팬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 사회인을 통틀어 상위권의 결과와 행복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인으로서 어리석다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껴야 할 정도로 간격도 큽니다. 4년 전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꿈꿨던 선수는 재계약을 체결했고 당시에 그에겐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그것이었습니다. FA로 나와서 다른 팀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빨리 도장을 찍고 훈련에만 집중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 혹은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Because I think positive, So I think we should not never let the happiness go because the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아니요, 다시 뛰어본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후회할 만한 경기도 해보고 또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함으로써 진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챔스 결승 당일마저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선수의 성향은 초긍정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장 어제의 선택도 후회하고 쩔쩔매고 이제 어떡하나 걱정하며 시간을 수백 번 되돌리고 싶다고 일어나지 않을 소원을 꿈꿉니다. 지나간 일은 잊고 눈앞의 목표를 주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삶의 질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거리가 없고 오늘 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눈앞의 고민뿐 아니라 지나간 걱정들까지 전부 끌어와서 자신의 하루를 우울감으로 채우곤 합니다. 축구라는 직업으로 한정해서 현재 손흥민의 성향은 분명 선수로 살아가기에 적합했고 어떤 의미에선 그런 성향이었기에 온갖 악플과 비난이 가득한 축구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만들어냈습니다. 1년 연장에 관해 이미 알고 있던 시점에 손흥민이 남긴 걱정하지만은 자신의 로드맵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던 말이었고 그가 가진 자신감의 근원은 자신의 몸 상태가 지금이 제일 좋다였습니다. 선수는 자신을 믿고 있는데 팬들은 선수를 의심하고 나이를 걱정하고 계약을 걱정한다면 모순입니다. 저에 대한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몸 상태가 가장 좋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33살 때는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서 전했지만 토트넘은 주전으로 활용했던 선수 가운데 얀베르통원 한 명을 빼고는 모두 1년의 계약 기간을 남기고 이적시켰습니다. FA로 떠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선수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였지만 클럽 간의 대화를 통한 이적이 절대 다수였던 팀이었기에 원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선수는 FA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배경에도 흔들림 없고 인생 내내 승리를 쌓아왔기에 다음 판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 자신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잔류가 아니라 이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21년 재계약 당시 대부분의 예상보다 6개월에서 1년이나 빠른 도장을 찍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진흙탕 협상으로 몰아서 한두 푼의 주급을 올리기 위해 발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다 싶으면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도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풀타임 벤치 선수였더라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한국 스폰서를 통해 주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기 재계약의 욕구는 클럽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고 25년의 풍경이 21년과 완전히 다른 것은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다음 도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원래부터 안티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도전을 폄훼하고 불가능할 것이라 조롱하며 의심을 넘어 확신합니다. 그들은 원래 그랬고 손흥민의 10대 시절에는 주전급이 아니다. 토트넘 이적 후에는 PL급은 아니다. 득점왕 수상 이후에는 상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말하며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가정만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가 말합니다. 비난글은 합리적인 비판이나 이성적인 생각 도출 과정 없이 표출되는 것. 비난글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분노,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신질환적 요인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뇌고유의 기능이 고장났거나 작동할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것이다. 다음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가 말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극적인 말로 주목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등 평소 충족하지 못했던 욕구가 온라인 상에서 쓴 글을 통해 충족되면서 중독 시스템이 작동된다. 비난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욕하는 대상의 탓으로 돌린다. 많은 얘기들 나오는 와중 속에서도 항상 이겨냈고 또 항상 이겨낼 거고 또 제가 축구하는 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정말 재밌는 걸 또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도 선수는 어제도 오늘도 성장을 말하며 다음 단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존감, 믿음, 행복의 본질 추구, 낙관적인 미래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가능한 부정적인 미래를 점치고 걱정하고 의심할 때 본인은 말합니다. 항상 이겨왔고 이길 것이라고.